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자동차 업종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국가다 보니까 반도체, 그다음에 석유화학, 그 다음에 또 자동차, 이쪽이 굉장히 지금 수출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죠. 두 자릿수 이상의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큰 업종이긴 합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계 창구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 지금은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반도체를 뭐 따라 들어가서 내년 보고 멀리 보고 사들어라, 글쎄요, 저는 지금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전체적인 시장 이야기와 삼성전자 코멘트도 같이 좀 드렸는데, 지금은 좀 너무 오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지금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VIP 회원님들께서도 왜 삼성전자를 안 사냐 자꾸 이러시는데, 이미 소량은 갖고 있어요. 소량은 갖고 있지만 더 추가적으로 따라 들어가기 쉽게 매매를 하지 않은 이유가, 제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다고 삼성전자 가지고 뭐 단타 치려고 들어갑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제 그냥 갖고 있는 물량으로만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자, 어쨌든 석유화학 쪽도 어느 정도 시세는 좀 많이 나와줬고요. 자동차 쪽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실적에 대한 전망치, 컨센서스 여러 가지 다 나옵니다. 하지만 현대차 혹은 기아차, 이 두 종목이라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면 뭐 장기적으로 쭉 바라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좀 적겠죠.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그 밑에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굉장히 사업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로다가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뭐 부품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있지 않습니까? 장비주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그래도 자동차 쪽,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은 좀 뭐 일부 종목이라도 편입을 좀 꼭 포트에 구성을 해서 가져가 볼 필요는 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좀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께 제가 또 좋은 소식도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일봉 차트입니다. 현대차 이제는 뭐 10만원 중후반대를 그냥 거뜬히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네 자리는 그 자리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여기서부터는 아무래도 밸류가 한층 상승됐기 때문에,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도 받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에는 경기 민감주의고 이런 또 소비가 관련된 이런 쪽에 있어서는, 그런 업종에서는 굉장히 데미지가 컸죠. 그렇지만 이제 시장 대비해서 못 올라왔을 때 우리가 10만원대부터 편입을 해서 갖고 오다가 16만원, 18만원 순차적으로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지금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7만원대, 왜냐면 밑에 잡으신 분들도 있고 또 18만원 잡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중간치인 평균적으로 17만원대에 편입을 해서 보유는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아무리 대형주고 등락폭이 좀 크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비중을 너무 많이 담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적정 비중만 담고 가시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작은 파동이라도 조정은 꼭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비중은 담지 말자라는 거 먼저 좀 짚어드리고요. 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자, 충당금 관련된 이슈가 노출이 되고 나서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죠. 왜? 충당금을 반영했음에도 라는 코멘트가 좀 붙었죠. 충당금을 반영을 했음에도 영업이익 1,900억 원대, 그래서 괜찮은 또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반응을 좀 보였었고, 현대차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충당금을 반영을 해서 적자를 면치 못했다라고 하지만 괜찮아, 저거 빼면 그래도 괜찮은 정도의 수준이야 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해줬고요. 그래서 개파락 이후에 장대 양봉으로 보합권 마감 때리면서 그 이후로 상승 랠리를 또 더디지만 보여오고 있습니다. VIP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련해서 또 현대글로비스를 좀 보유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편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또 봤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 밖에 또 다른 종목 몇 종목들도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앞으로 뭐 전기차 시장 쪽도 물론 당연히 2차전지가 너무 핫한데, 저는 2차전지 종목들을 사실 공식적으로 추천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저만의 어떤 기준이긴 한데 우리 회원님들이 섭섭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공식 추천주로 막 이거 이렇게 가져가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본 게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뭐 단기적인 매매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뭐 그 이유는 따로 제가 또 있는데 말씀드리면 또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부분은 잠깐 또 넘어가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충당금 이슈가 반영이 됐을 때 그 충당금이 다 어디로 가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현대기아차에 공식적으로 에이스나 이런 품질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을 하는 현대모비스 쪽으로 독점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독점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 때문에도 현대모비스도 굉장히 또 좋은 시세를 단기적으로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종목 공개를 지금 당장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직 VIP원님들께도 소개를 안 한 종목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종목이 지금은 조금 비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짝 비쌉니다. 그래서 미리 이 종목을 언급을 드리면 회원님들이 그냥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요. 근데 지금 매수하고 나중에 또 시간 지나서 이게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진짜 매수를 해야 되는 단가에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래버리면 단가도 안 맞고 리딩도 안 맞고 또 파란불이 떠 있으니까 또 신경 쓰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제가 누군가에게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조정이 나오면 그때 편입하려고 지금은 그냥 저만 알고 있어요. 나만 아는 종목. 그래서 그 종목을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 중기 패턴으로, 뭐 너무 장기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중기 패턴으로 좀 가져갈 종목인 거다. 이렇게만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때가 되면 또 다 추천을 드릴 건데, 제가 봤을 때는 12월 말쯤이면은 굉장히 좋은 단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업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같이 좀 이렇게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그 시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은 노출 없이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제가 이제 간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를 보유함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 혹은 나는 약간 장기 투자 스타일이 아니고 중소형주로 또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고, 그러신 분들은 좀 그렇게 또 대응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이 항상 중요합니다. VIP원님들께도 제가 매번 많이 말씀을 드려요.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것도 뭐 당연히 이제 성공 확률이 좋게끔 수익 날 수 있는 확률이 좋은 여건이거나 좋은 단가에서 소개를 뭐든지 해드리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디서 매수 그냥 딱 끝 이렇게 해버리고서 100% 수익이 나는 게 없어요. 저는 주식을 항상 농사 짓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들은요, 그만큼 물도 주고 또 씨앗도 뿌리고 땅도 저기 하고 풀도 깎고 뭐 이렇게 가꿔줘야 돼요. 그쵸? 농사할 때, 여러분들 농사 지으실 때 뭐 지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지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안 지어봤지만 어쨌든 농사 지을 때 저도 이제 조부모님 댁에 가고 하면은, 시골 가고 하면 뭐 심어만 놓고 그냥 내비두면 알아서 크나요? 막말로 뭐 크긴 크겠지만 더 좋은 품질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성과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식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장 중에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은 이거는 살아있는 생물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진짜 대형주 딱 사서 한 5년, 10년 그냥 보세요. 그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실생활 속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좀 되고, 뭔가 일부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하게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충족을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 회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을 드리지만 하루에도 이제 뭐 단타 혹은 단기에서 스윙 패턴, 그 다음에 중장기 관점으로 이런 종목들, 이렇게 해서 입맛에 맞게끔 내가 선호하는 종목을 골라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단타 치는 사람인데 스윙 종목에 수익 났다, 저기 뭐 쫓아가 볼까 저쪽을, 그런 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종목도 유형별로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듯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먼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크게 유입이 됐다, 예를 들어 뭐 종근당이다, 최근에 거래가 많이 유입됐다, 지금 16만원 부분에서 잡으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적인 패턴으로 봐야죠. 물론 내일 당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이 종목은 약간 스윙 패턴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중장기까지 가져가기에는 크게 매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 또 유형들이 다 있듯이 우리가 바라보는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세운 기준, 이게 좀 명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주식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본인의 기준인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타 유튜버 분을 여기서 뭐 가끔 언급을 좀 하긴 했지만, 우리 뭐 어떤 지역 땡땡 개미님 막 이렇게 있으시죠? 단타 스캘핑 치시는 분, 아침에 시초가에 영상 많이 올리시잖아요. 구독자도 지금 많으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서 본인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잃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 내는 법을 알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존리 선생님,
지금 혹시나 존린 선생님이 최근에 편입하신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 뭐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존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업에 대한 내용만 보고 편입을 하신 거니까 꾸준하게 멀리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수익률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SK텔레콤 그런 식으로 편입하셔가지고 큰 수익 보셨다고 하시잖아요. 몇 배.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한 똑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본인의 기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제가 훌륭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훌륭한 전문가를 만나시더라도 그분들이 주는 종목들 여러분들의 기준이 없다? 돈 못 벌어요. 정말 죄송한데 돈 못 법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전문가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회원 입장에서 막 뭔가 막 이거 어떡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기준 잡아주고 도움을 주면서까지 리딩을 해주는 전문가가 과연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목 줬으면 됐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케어를 좀 해드리고 손실난 부분 있으면 손실난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단가가 맞았는데 이 단가가 지금 어떠한 이유로 벗어났습니다. 그럼 손절하고 손실 인정하고 또 새롭게 회복을 해나가자. 같이 으쌰으쌰 하자. 그쵸? 그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또 수익 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 제 주변 지인들도 마찬가지고 지인들도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동안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V자 반등 올라올 때 야 나도 주식하고 증권 계좌 만들고 영끌에 뭐 비투에 난리 났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막 뭐 살벌하죠. 감당이 안 됩니다. 뭐가 뭔지 이거 뭘 사도 다 올라갔는데 지금 뭘 사도 다 물려요. 그쵸? 그런 상황 벌어지죠. 이젠 그래서 주변에서 저한테 연락이 엄청 많이 와요. 주변 지인들도 나 이거 들고 있는데 어쩌고 손절할 수 있어? 물어봅니다. 나 이거 마이너스 지금 40%래요. 손절할 수 있어? 할 수 있었으면 진지하게 하지 왜 여태까지 끌고 왔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금액을 패배를 인정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다른 데 투자를 하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가져가라. 답 없다. 기업이 지금 좋은 기업이니 뭐니 뭐 해도 주가가 아닌데 어떡해요. 그렇죠? 그 손실 난 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본인들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제 주변 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위험자산이고요. 이 위험자산에서는 당연히 위험자산이라는 게 뭐예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일부분이라도 원금의 손실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적금 넣어야죠. 1% 이자라도 감사히 생각하고 적금 넣어야죠. 근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걸 하면서 굉장히 매력 있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적금 이상의 어떤 이런 추가적인 좀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셨을 거예요. 주식해서 뭐 하다못해 진짜 1년에 1%만 받아도 적금보다 나은 거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들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말 1년에 1%라는 수익률까지 계좌 전체의 1년에 1% 수익률을 달성을 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까먹었을 겁니다. 그렇죠? 많이 계좌가 축소되어 있을 거예요. 이 위험자산 시장에서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세요. 그날그날 급등주를 먹어야 되고 그날그날 상한가를 갈 것 같고 한두 번 상한가를 먹어본 거 가지고 이게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제발 좀 이게 참 여러분들 내려두세요. 내리세요. 상한가가 오는 건요. 하루에 상한가가 몇 개 나온다고 그게 뭐 매일 어떻게 여러분들께 돼요. 그런 생각 내려두시고요. 몇 퍼센트가 되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차곡차곡 챙겨갈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뭐 하루에 몇백만 원씩 뭐 벌 수 있어요? 못 벌잖아요. 월급 받으시는 분들도 월급을 하루에 벌 수 있어요? 근로소득으로? 안 되죠. 결국에 일당을 하루 이렇게 일을 해서 한 달에 급여라는 거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도 주식시장에서 월급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랑 회원님들도. 그날 몇 퍼센트가 되더라도 수익을 이렇게라도 챙겨가면 이게 차곡차곡 쌓이고 났을 때 나중에 뒤돌아보면은 그게 좋은 성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말 생각의 차이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크게 착각하고 계세요. 엄한 데서 뭐 자꾸 이상하게 뭐 여러분들을 영업을 다가가서 막 꼬이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너무 이상하게 됐어요. 그렇죠? 한 계좌에서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종목들을 뭐 작은 수익률일지 큰 수익률일지는 뭐 여러분들의 만족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일부분이라도 챙겨가니까 좋은 성과가 있잖아요. 1% 수익이면 어떻고 30% 수익이면 어떠냐고 돈을 벌어다 주는데 1%는 수익도 아니고 30%만 수익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까지의 누적 결과입니다면서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보여주셨어요. 23일 기준으로 820만 원 수익 보셨는데 이분 보시면은 오늘 기준으로 또 올려주셨어요. 벌써 1000만 원 채우셨어요. 벌써. 계좌 수익률이에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인데. 그렇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니까
이게 벌써 진짜 뭐 보통 사회초년생 직장인들의 초봉의 거의 뭐 한 절반 정도는 한 40% 가까이는 지금 벌써 채우신 거잖아요. 며칠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기준이 중요해요. 그리고 주식시장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가 됐든지 차곡차곡 그날에 맞는 시세에 따른 기준들과 대응으로 차곡차곡 해나가는 거, 꾸준하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에 뭔가 승부를 보겠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향이 그런 성격이면 뭐 저는 뭐 말리고 싶진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넥신 이런 데서부터 편입을 해서 승부 보겠다고 계속 편입을 했는데 이제서야 고개를 좀 드나 싶었더니 다시 또 고꾸라지지만 저는 단타로서 이거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헬릭스믹스 진짜 헬이에요. 헬. 요즘 말로 정말 헬이죠. 이거 엔젠시스 임상 성공해서 시판 허가 받고 판매돼가지고 돈 벌어들일 거 기대하고 편입하신 분들, 그게 언제일 줄 알고 지금 이런 15만원 10만원 단가에 잡아가지고 이제서야 고개 치켜둔다고 이걸 좋아하고 환호를 하시냐고요. 에? 차라리 이 시간 동안 헬릭스믹스 들어간 돈으로 하루하루 1%만 수익을 챙겼어도 이게 돈이 얼마냐고요. 이게 이게 몇 거래일입니까? 여기서라도 놓고 보면은 이게 몇 거래일이에요.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300거래일입니다. 누적 수익률이 300%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만 챙겼더라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물론 현대차도 현대차지만 제발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 제가 그 주주톡 그 채널 여러분들 그 위에 로고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개인 투자자의 진정한 동반자, 여러분들 옆에서 제가 동반자 역할을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기준들을 그냥 수익에만 차트가 여기서 뭐가 어떻고 뭐 아니라고요. 시장 상황도 파악을 해야 되고, 주가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영향으로 주가는 변동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뭐 무조건 차트적으로 여기가 어떻게 됐으니까 이게 어떻고 기업이 이게 뭐가 좋으니까 뭐가 아니라고요.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순간순간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돼요. 결국에 주식은요, 대응이 80%입니다. 대응과 판단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도 100% 수익만 본다, 손실을 안 본다는 아니지만 그런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 저 아닙니다. 이거 저 아니고요. 우리 슈퍼리치 님도 아니고요. 저 아닙니다. 제가 더 잘생긴 한데 일단은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한 번씩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자, 이연제약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앞전 영상에서 종근당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11월 23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연제약과 종근당, 이거 제가 여러분들 다 기록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오늘 다 매도했고요. 자, 대한항공 오늘 종가에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대한항공 금일 종가내로 전량 매도하여 현금화합니다. 종가내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떠나서 사실 오늘 이제 내일 또 어떤 이슈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그냥 한 발 물러서 있자고요. 그게 제일 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 오늘 전량 매도했고 몇 %가 되든지 우리도 이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수익 다 챙겼잖아요. 그래서 대한항공 최종적으로 다 매도해서 수익을 또 챙겼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항공 5%대이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긴 많지만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공시가 좀 전에 떴죠. 횡령 배임 사실 해가지고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당사는 본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하면서 횡령 이거 관련해서 있었던 것들이 최종적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디테일하게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또 이런 완전 저점부터 시원하게 몇 %가 됐든지 수익 잘 실현했으니까 더 이상은 이제 볼 거 없고요. 자, 종근당 여러분들 내일 종근당 한번 같이 16만원 부근 21선 지지만 받쳐주면 돼요. 이날 유입된 거래가 이탈한 흔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세는 다 반납했어요. 이 종목 여러분도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연제약 같은 경우는 시간으로 지금 벌써 갔습니다. 시간으로 벌써 2%대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쫓아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상단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하이 포지션에서는 여러분들 단타로도 그냥 접근하지 마세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오늘 지금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저가에 마이너스 진짜 한 거의 5%대 잡아서 고가가 플러스 6% 거의 가까이 갔죠. 중간에 한 7% 정도 우리가 수익 실현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 트레이딩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수익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잠깐 사이에 6%,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이현제약도 지금 조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현제약, 여기도 이현제약. 그래서 내일 한번 또 우리가 시원하게 수익 실현할 겁니다. 제일약품도 마찬가지고요. 유나이티드 제약, 그렇죠? 순간적으로 그냥 이제 단기로도 이렇게 좀 좋은 성과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 내일은 일단 종근당이나 제넥신을 12만 원 밑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단기에서 단기 스윙 패턴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장기 패턴은 아닙니다. 중장기로 좋은 종목은 제가 내일 또 한번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벤트적인 부분들도 참고를 못하실 텐데, 글쎄요, 일단은 선착순 100분으로만 먼저 또 다시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뭐 이거를 많이 이렇게 받아봐야 사실 제가 너무 영업적으로만 다가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번 기회에 좀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께 우선적으로 좀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3개월 정도면 내년 초까지 충분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전략들과 같이 함께 해서 우리가 꾸준한 어떤 계좌를 좀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서 우리가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그나마라도 버텨주고 있을 때 정돈할 거 정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여러분들하고 힘내서 케어하고, 또 12월 말에 좋은 종목들 싸게 나오면 또 편입해서 내년에 또 우리가 스타트를 기분 좋게 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시간들을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소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